네, 구글 클래스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서 이걸 클릭하면 구글 클래스룸으로 이동이 되고요. 구글 클래스룸 사이트 주소는 classroom.google.com입니다. 바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즐겨찾기에 넣어 놓으셔서 저처럼 이렇게 즐겨찾기에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접속을 하셨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른쪽 여기 지금 보시는 제 마우스 커서가 있는 곳에 보면 계정 정보가 나오는데요. 이 계정이 선생님들 개인 계정이 아니라 우리 학교 스윗 계정, 그러니까 G 스윗 계정으로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개인 계정으로 클래스룸을 만드셔도 돼요. 만드셔도 되는데 개인 계정으로 만드셨을 때는 학생들도 개인 계정으로 접속을 해야 서로 매칭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은 개인 계정으로 만드시고 학생은 학교 계정으로 G 스윗 계정으로 접속을 하려고 하면 접속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발급해준 계정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듣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편한 방법일 것 같은데, 그러려면 선생님들도 우리 학교 계정으로 접속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계정이랑 학교 계정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클래스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장 공간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 계정으로 들어가면 15기가 밖에 안 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학교 G 스윗 계정으로 들어오면 무제한입니다. 사실 엄청난 거예요. 무제한이라는 게. 음, 어, 지금 클래스룸 자체에는 저장 공간이 따로 있진 않아요. 따로 있진 않고 클래스룸에 올리는 선생님들께서 올리는 어떤 수업 자료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학생들이 제출하는 과제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거든요. 네, 구글 드라이브와 관련된 것은 다음에 다른 동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튼 구글 클래스룸에 저장되는 모든 자료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고 그 드라이브 저장 공간은 G 스윗으로 들어왔을 때는, 다시 말해 학교 계정으로 들어왔을 때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미 이렇게 수업을 4개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거는 그렇다 치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수업을 먼저 개설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더하기 표시 있죠? 이 더하기 표시를 누르면 수업에 참여하기, 만들기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거 클래스룸을 처음으로 접속을 하실 때,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로 처음으로 접속하실 때 학생이냐 교사냐를 묻거든요. 거기서 이제 교사를 클릭해서 들어오실 테고 당연히 교사를 클릭하신 분들은 수업 만들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으로 클릭을 하셨으면 수업 만들기는 나오지가 않겠죠. 수업에 참여하기만 나옵니다. 학생 계정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수업 만들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수업을 이건 테스트니까요. 그냥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테스트 수업. 나머지 것들은 필수 항목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수업을 개설하시고 차근차근 넣으셔도 되니까 그냥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수업 이름만 정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기를 누르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이게 한 5초? 네, 이러면 방금 테스트 수업이라는 수업이 이렇게 개설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바로 테스트 수업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집니다. 첫 번째 화면은 스트림이라는 화면인데요. 여기는 이제 어떤 선생님이 수업을 올리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하거나 하는 것들이 여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식, 이 수업에 대한 모든 소식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준 뭐 소식 공간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정보를 보여주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 올리시면 차곡차곡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스트림이라는 공간은 그렇고요. 수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업 탭으로 가시면 만들기가 있죠. 여기서 이제 선생님께서 수업을 차근차근 만드실 수가 있어요. 만들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뭐 과제, 퀴즈 과제, 질문 자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제를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주제를 하고 뭐 1차시라고 해서 추가를 해보면 1차시에 대한 탭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보면 뭐 이름 변경, 그러니까 점점점이 있는 거 보면 뭐 이름 변경, 삭제, 링크 복사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요. 아,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차 시를 이제 주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선생님들께서 만들기를 누르시고 1차 시에 관한 어떤 자료를 넣고 싶다 이러면은 자료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자료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이렇게 넣어볼게요. 1차 시 수업 자료, 뭐 설명은 어쩌고 저쩌고, 뭐 수업 자료들이 쭉 이렇게 생기실 수가 있겠죠. 막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또 추가로 어떤 자료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 링크를 달거나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유튜브 동영상을 넣고 싶으시면 이런 것들을 클릭해서 하시면 되고요. 또 만들기를 여기서 직접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이건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해 보셨으면 이건 좀 익숙하실 텐데요. 이런 것들을 바로 여기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장된 게 전부 다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돼요. 선생님들 계정으로 접속된 그 공간, 구글 드라이브 공간에 저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서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제공해주는 문서가 이렇게 생겨요. 사용해 보신 분들은 되게 익숙하실 텐데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한글이나 아니면 MS 워드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실행된 그런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수업 내용들을 넣고요. 사진들 넣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내용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이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서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보시면 막 내용을 넣을 때는 저장 중이라고 막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딱 멈추면 얘가 저장 중에서 모든 변경사항이 저장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죠. 이러면 저장이 된 거예요. 끄셔도 돼요. 그러면 제목은 뭐 1차 시 수업 자료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시 수업 자료가 구글 문서에 생긴 거예요. 이렇게 끄셔도 됩니다. 저장이 되었다고 하니까요. 끄셔도 되고 여기에 오시면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될 텐데 일단 저장을 하면 이 제목도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1차 시 수업이란 주제를 아까 만들었고요. 그 주제 안에 1차 시 수업 자료를 지금 생성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주제,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가 어디에 포함되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영역을 지정을 하는 거다. 주제를 누르시고 아까 1차 시였잖아요. 1차 시를 누르시면 얘가 1차 시에 배정이 돼요. 게시를 해볼게요. 게시물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올리는 중이 되고 여기 보시면 아까 1차 시라는 주제에 1차 시 수업 자료가 이 안에 배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죠. 뭐 이렇게 쭉 수업 자료를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아까 전에 1차 시 수업 자료라고 만든 구글 문서가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네, 수업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기를 누르시고 과제를 넣든 뭐 퀴즈 과제를 넣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셔서 주제를 선정을 해서 그 주제에 맞게 뭐 과제도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1차 시 과제 해가지고 뭐 안내 넣고요. 어쩌고저쩌고 하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제 선정하는데 주제를 1차시 우리 지금 1차시 과제로 넣을 거니까요. 하고 뭐 기준표도 나오고 뭐 하는데 이것도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상도 있고 기한도 있어요. 언제까지 제출할 건지 뭐 예를 들어 12일 3월 12일까지라고 해볼게요. 3월 12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과제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면 과제를 할당을 하는 거죠. 어디에? 1차시 주제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1차시 과제가 이렇게 게시가 언제 됐고 과제 내용이 뭔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건 지금 계속 교사의 화면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수업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학생들은 이 수업에 어떻게 참여를 시키느냐?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 탭을 누르시면 이제 학생이 나오는데요. 학생을 초대하거나 학생에게 다음 수업 코드를 제공하세요 라고 적혀 있죠. 이 코드인데요. 이 코드는 사실 이 수업 스트림이라는 탭에 가면 수업 코드라고 나오죠. 수업 코드에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크게 보여줍니다. 요거를 복사를 하셔서 컨트롤 C 하시든 복사를 하셔서 학생들한테 주고요. 학생들은 그럼 이 코드를 어디에 넣느냐?
애초에 여기 더하기 표시 있죠. 이거는 이제 클래스룸 메인 화면이고요. 여기 더하기 표시에서 수업 참여하기를 누르면 여기 코드를 넣으라고 나와요. 이 코드에 이제 붙여넣기를 하면 아까 전에 테스트 수업이라는 그 수업의 코드가 나오고 참여를 누르면 이 학생들이 이 수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생들도 반드시 우리 학교 G Suite 계정으로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 들어온 상태에서 저 코드를 넣어야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수업은 네, 그렇게 이제 참여를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직접 학생들을 초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학생들을 바로 초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생 계정에 대한 설명을 앞에 영상에서 보셨다면 이렇게 적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2020학년도에 입학한 우리 학교 학생 GY 경희 GY 학생 중에 고유 번호가 000 사실 000은 없어요. 제가 테스트 해보려고 테스트 계정으로 만든 거라서 000입니다. 실제 학생들은 001부터 시작을 해요. 다시 2020학년도 신입생 중에 고유 번호 000인 학생의 계정 되겠죠. 이걸 클릭하면 이 학생을 초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생을 또 초대하고 싶으면 계속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번엔 001 이렇게 뭐가 잘못 제가 EONGY 네, 검색 결과가 없다고 나오네. 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를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셨다면 이렇게 입력을 초대하기를 눌러볼게요. 초대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학생에게 초대가 됩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 계정은 이 학생을 이제 김경의라고 임의로 지정을 한 거고요. 지금 화면 이 색깔이 좀 흐리잖아요. 이게 아직 비활성화 되어 있다는 상태고요. 왜 그러냐면 학생이 이제 이 메일을 받고 그러니까 교사의 부름에 학생이 응답, 그러니까 참여 의사를 밝혀야 이게 이제 계정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지금은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냈을 때 학생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학생 화면으로 클래스룸에 접속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경희 학생 계정으로 지금 들어가 볼게요. 클래스룸에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오면 이렇게 참여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을 방금과 같이 이제 초대하기를 이 메일 주소로 보내면 그 학생의 계정에 있는 클래스룸 메인 화면에 이렇게 뜨거든요. 이런 초대장 같은 거죠. 여기 보시면 오른쪽 계정에 보시면 김경이라고 나오죠. 제가 이건 다 계정을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렇고요. 이 테스트 계정입니다. 이 학생이 참여하기를 누르면 이 수업에 참여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참여가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죠. 지금 보면 이제 교사가 수업 자료도 업로드했고 과제도 이렇게 주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수업을 눌러보면 수업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학습을 해야죠. 그래서 수업 자료를 눌러보면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죠. 그리고 드라이브도 열어볼 수 있어요. 학생들이 열어볼 수 뭐 액세스 요청을 네, 이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제 공유 구글 드라이브에서 공유라서 구글 드라이브 설명할 때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과제도 있어요. 과제도 이제 제출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선생님들께서도 한 번씩 그냥 계속 그냥 해보시면 테스트로도 실제로도 이제 해보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또 저보다 더 알게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학생 화면은 그렇고요. 이제 다시 교사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아까 테스트 수업이라는 걸 만들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옆에 짝대기 3개가 있잖아요. 누르시고 여기에 수업을 누르시면 여기서 수업을 누르시면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클래스룸 메인 홈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러 가지 수업이 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수업을 삭제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막 이렇게 테스트 한다고 막 개설해 놓고 이제 필요 없는 건, 정작 필요 없는 건 삭제를 할 필요도 있잖아요. 삭제를 하실 때는 점 3개 있는 부분을 누르시고 보관 처리를 누르세요. 그럼 보관 처리 하겠냐고 물어봐요. 그럼 보관 처리를 하겠다고 누르면 메인 화면에서는 없어졌죠. 홈 화면에서는 없어졌고요. 요 왼쪽에 또 짝대기 3개를 눌러보면 밑에 보관 처리된 수업이라고 나오죠. 여기 보관 처리된 수업에 클릭해 보시면 이건 저번에 또 제가 테스트 하던 건데 방금 아까 만들었던 게 이제 테스트 수업이었잖아요. 이거를 여기서 이제 점 3개를 눌러보면 삭제라는 항목이 나오거든요. 이 삭제를 누르시면 뭐 삭제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삭제를 누르시면 삭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삭제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운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사실 구글 드라이브는 처음이라서 더 해보다가 어떤 기능들이 생기면 추가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구글 클래스룸 많이들 한번 사용해 보시고 학생들하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